여러분,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깊게 패인 주름보다 더 깊게 상처난 마음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고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니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을까? 내 곁에 그토록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은 정말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인맥을 유지해야 하고 모임에도 부지런히 나가야 외롭지 않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떠들고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무거워진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라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애쓰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하는 보상 심리.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아픕니다. 내 몸을 나눠 기른 자식이니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 믿었지만 장성한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한여름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가을이 되면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그 잎들이 아깝다고, 겨울이 무섭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며 나무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맙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흔한 격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에는 인맥을 넓히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공부였다면 시니어의 시간은 곁을 정돈하고 본질만 남기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기분이 드는 사람,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혹은 그저 의무감 때문에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 그 인연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낡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배낭을 열어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절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에 들여놓을 사람과 문 밖에서 가볍게 인사만 나눌 사람을 구분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은 나 자신을 고문하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내뱉는 숨에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서운함과 불안을 함께 실어 보내십시오. 일부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관계에 연연해 왔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인연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차 한 잔 드시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이름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해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조금 멀어지자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정원을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꽃이 예쁘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사가 가장 정성을 들이는 일 중 하나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가지라도 병든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많은 가지가 엉켜 있으면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곳에 햇빛과 영양분이 닿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성장이자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명함이 가득 쌓이고 주말마다 경조사에 불려다니며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든 지금, 그 무성했던 가지들이 정작 내 영혼의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인연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대개 대화의 중심이 늘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동정을 구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의 때문에 혹은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미안해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소모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학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착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나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인연은 조건부 관계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언가 줄 것이 있을 때는 곁을 지키더니 내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자마자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인연에 연연하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이라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내 곁에 남을 진짜 금과 떠내려갈 찌꺼기를 걸러준 것이니까요. 껍데기뿐인 인연이 떠나간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맞이할 귀한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짜 인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도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나의 못난 점을 보아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차 한 잔 건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은 10명, 2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독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저 정리하면 나중에 내 장례식장에 올 사람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 올 100명의 지인보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죽은 뒤의 화려함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고요함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매정하게 인연을 끊고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담장을 적절한 높이로 쌓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드나들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허락한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가지치기를 마친 나무는 처음에는 조금 앙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이 오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새순을 틔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들을 털어내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겨두었던 나의 진짜 목소리, 내가 진짜 좋아했던 취미, 내가 가보고 싶었던 장소들이 하나둘 선명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아까 떠올렸던 무거운 이름들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2부에서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관계를 덜어낸 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홀로 서는 연습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지를 쳐내고 나면 나무 사이로 전에 없던 빈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전화벨이 조용해지고 주말마다 가득했던 약속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납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세상에서 잊히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감정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독은 타인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병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외로움을 고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섭섭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로움을 피할 때가 아니라 외로움과 단둘이 마주 앉을 때 시작됩니다. 외로움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닌 진이 창조한 본연의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홀로 서는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은 결국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혼자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젊었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자족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넉넉해지는 마음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그 시간을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예쁜 찻잔을 꺼내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를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하며 젊은 시절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책들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모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타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니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친구가 나를 찾지 않아도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각자의 삶이 바쁜가 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깊은 산속 고요함 속에서는 떨어지는 잎새 소리까지 들리는 법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가라앉혀줍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이 잦아들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 나이가 드는 것이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인문학적 깨달음은 오직 고독의 긴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여러분 내면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그 기품은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단단하게 단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라 부르지 말고 축복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진정한 지혜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라고 하면 많은 분이 절교나 다툼을 떠올리십니다. 얼굴을 붉히며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선언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며 끝을 맺으려 하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수의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칼로 자르듯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스며드는 노을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이런 점이 싫어서 이제 안 만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상대는 변명하려 들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 그 목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설명은 이해받고 싶다는 미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킬 필요도 상대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이라는 가장 우아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연락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매일 주고받던 안부 문자를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늦추십시오. 전화가 오면 지금은 조금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자며 정중히 전화를 끊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의 이유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상황 때문임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심리적 배려입니다. 또한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이래야지,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기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상대를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풀처럼 바라보십시오. 들풀이 나에게 향기를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저기 풀이 있구나 하듯 상대의 존재를 덤덤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미움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거리 두기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을 뿐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과도한 관심을 이제는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찾기 전까지는 조언도, 걱정도 잠시 멈추십시오.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래, 너는 너의 생을 살 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품위 있게 홀로 행복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움은 독을 품은 화살과 같아서 상대를 맞추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찌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관계를 끊으면 몸은 멀어져도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 살아 괴롭힙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와는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물건에 사용기한이 있듯 인연에도 저마다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다한 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상하기 마련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방에는 맑은 바람이 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서도 시든 꽃과 잡초를 미련 없이 뽑아내십시오. 그 자리에 미움 대신 무심을 심으십시오. 무심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얽매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얽매임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걸어오신 그 길이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눈물겨웠을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토록 나를 옥죄던 복잡한 인연들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요함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장 귀한 수확물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는 선택을 최우선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직장의 누구로 불리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고 오롯이 당신의 이름 세 글자 앞에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내 마음이 참 많이 달았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타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좋은 그릇을 꺼내 혼자만의 식사를 차려보십시오. 시장에서 산 값싼 옷 대신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정갈한 옷을 입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듯 내 마음 속에 켜켜이 쌓인 해묵은 후회와 죄책감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들은 이미 지나간 바람일 뿐입니다. 과거의 나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부족했던 모습까지도 나였음을 받아들이고 안아줄 때 비로소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은 더 이상 타인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떠나갈 때 슬퍼하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수연의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빛을 내고 평온해지면 그 향기를 맡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라는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각본에 따라 조연으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페이지는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가십시오. 문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담백하고 진실한 여러분만의 언어로 채워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모든 기대를 비워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고 온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숲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오직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